70세 이 씨는 오랜 시간 만성질환을 앓아오면서 자신의 죽음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통장과 비밀번호, 귀중품이 어디 있는지, 소유한 땅과 부동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유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큰아들에게는 본가를, 둘째에게는 소형 건물 한 채를, 막내에게는 예금과 일부 땅을 물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들은 자녀들은 부모의 건강보다 유산 배분에 더 큰 관심을 보이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큰아들은 왜 내가 동생들보다 적게 받는 거냐며 불평했고, 막내는 현금보다 건물을 원했다며 서운해했습니다. 자녀들은 서로의 몫을 두고 다투기 시작했고, 부모의 건강이나 현재 생활에 대한 걱정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이 씨는 자녀들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고, 과연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희생하여 마련한 재산이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모의 지나친 희생이 때로는 자녀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부터 건강하게 자라도록 돌보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하며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당연시되어 왔습니다. 학비는 물론이고 결혼자금, 집 마련, 심지어는 사업 자금까지 대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흔히 말합니다. 내가 벌어서 쓰기보다는 자식에게 남겨주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도 들어보셨나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은 없지만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일은 있다.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부모가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뒤 오히려 힘든 노후를 보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제공한 집에서 쫓겨나거나 생활비 한 푼 받지 못하고 홀로 힘겹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 자식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다합니다. 하지만 돈이 개입되면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해지고 가족 간에도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넘겨준 후 부모가 힘든 노후를 맞이한 사례들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부모가 나도 이제 다 살았으니 자식들에게 물려줘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퍼주었을 때 어떤 위험이 따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예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전 재산을 넘겨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 집을 사주고 사업 자금을 지원하며 노후 자금마저 포기하고 자녀를 위해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희생이 크면 클수록 자녀들은 부모가 주는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자녀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권리로 받아들이고 부모의 희생을 짐으로 여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고 난 후 자녀가 부모를 경제적으로 짐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해서 자녀가 반드시 같은 마음으로 보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개입되면 가족 관계도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 자립을 잃고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는 순간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큰 재산을 한꺼번에 넘겨주는 경우 자녀는 그 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경험이 부족한 자녀는 부모가 물려준 돈을 쉽게 탕진하거나 무리한 투자를 하다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준 재산을 낭비한 후 다시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지나친 희생이 자녀의 독립심을 약화시키고 부모와의 관계까지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돕되 지나친 희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살펴볼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도 효도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자녀를 키운 만큼 자녀가 자신을 보살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부모를 부양하는 것까지 감당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담감이 누적되면 처음에는 감사했던 마음이 점차 의무감으로 변질되고 결국 부모를 모시는 일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75세 김 씨는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장남에게 자신의 재산과 사업권을 물려주었습니다. 김 씨는 장남이 부모를 돌보며 사업도 번창시킬 것이라 기대했지만 재산을 받은 후 장남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김 씨를 자주 찾아오던 장남이 점차 연락을 줄이더니 결국 부모를 돌보는 책임을 다른 형제들에게 떠넘겼습니다. 나는 사업 운영으로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를 돌보는 일에서 멀어졌고 김 씨는 점차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감 속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믿고 재산을 넘겨주지만 자녀의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부모를 걱정하는 듯 보이던 자녀들이 재산을 받는 순간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을 받을 때까지는 효를 다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상속이 완료된 후에는 관계를 단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에게 큰 충격이 될 수 있으며 금전적인 도움을 기대했던 부모는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상속 과정에서 형제 간 갈등이 발생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공평하게 대한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의 차이만 있어도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첫째에게 집을 물려주고 둘째에게는 현금을 주는 식으로 분배했을 때 첫째는 집값이 오를 것이니 더 큰 자산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둘째는 현금은 금방 없어지는데 나는 손해를 봤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부모가 아무리 신경 써서 나눈다고 해도 형제들 사이의 갈등을 완전히 없애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속 문제로 인해 가족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재산을 물려준 부모가 나중에 생활비를 요구할 경우 자녀들은 이미 다 받았잖아라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미리 증여하고 나면 정작 본인의 노후를 위한 자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기며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노후 생활을 위해 일정한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갈등과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상속 계획이 필요하며 부모 스스로의 경제적 안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돈이 개입되면 달라지는 가족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비슷하지만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어떻게 탕진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79세 이 씨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살길 바라는 마음에 미리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부모가 운영하던 가게를, 둘째에게는 작은 건물을 넘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기뻐하며 감사를 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큰아들은 부모가 수십 년 동안 운영하며 갖고 온 가게를 넘겨받았지만 직접 운영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게를 유지하며 노력하기보다는 빠르게 돈을 손에 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가게를 서둘러 매각한 후 그 돈을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에 쏟아부었습니다. 막내는 부모가 남긴 작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무리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날 것이라 기대했지만 결국 그는 도박에 빠져들었고 한순간의 방심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큰 빚을 떠안고 파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한평생을 일궈온 가게와 재산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고 자녀들은 부모가 남겨준 유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다시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두 부모에게 다시 도와달라고 했지만 이미 모든 재산을 넘겨준 이 씨는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준 재산이 오히려 부모와 자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재산을 미리 분배하려는 선의의 결정이 오히려 형제 간 갈등을 초래하고 부모와의 관계까지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재산을 자녀에게 넘겨준 후 관계가 소원해지는 이유는 자녀들이 부모를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있을 때는 부모에게 잘 보이려 하고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지만 그 지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는 부모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거나 심지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주면서 무의식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효도가 아니라 돌봄입니다. 부모는 자신이 노후에 자녀들의 보살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적 책임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인식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재산을 넘겨주기 전에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모든 재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여전히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일부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부모를 경제적 지원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자녀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이 개입되면 관계가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돈에 의해 결정되는 냉정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나눠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이 과정이 신중하지 않으면 가족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상속 전략을 세우고 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면서도 자녀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첫째, 한 번에 모든 재산을 넘겨주지 말고
단계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한꺼번에 넘겨주면 자녀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함부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재산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지원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한 후에 일부 재산을 증여하거나 부모가 필요할 때 자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가 경제적 책임감을 기를 수 있으며 부모도 재정적으로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부모가 재산을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만 자녀가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탁제도를 활용하면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관리하면서도 자녀가 필요할 때만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일정 금액을 신탁계좌에 예치하고 자녀가 특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해당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가 생전에도 자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자녀도 무분별한 재산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연금을 활용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넘겨준 후에는 본인의 생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노후를 대비해 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활용하면 부모가 경제적 자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일 때 자녀와의 관계도 더욱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자녀에게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만 정작 재산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가 경제관념이 부족하다면 쉽게 탕진하거나 잘못된 투자로 손실을 볼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을 시키고 돈을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게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단순한 증여의 문제가 아니라 신중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면서도 자녀에게 재산을 현명하게 물려주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자녀가 그 재산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경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으며 가족 간의 관계도 더욱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만 그 희생이 지나치면 오히려 자식을 망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사례들처럼 무작정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넘겨주는 것은 부모와 자식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 뒤에도 본인의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지 못하면 자녀와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결국 부모가 설 자리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남긴 재산이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자녀가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경제적 책임감을 심어주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모가 재산을 미리 분배할 경우 신탁제도나 단계적 지원 방식을 활용해 자녀가 재산을 무분별하게 소비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부모라면 단순히 자녀에게 물질적인 유산만 남길 것이 아니라 경제적 독립과 책임감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법, 올바른 경제관념,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아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가장 값진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돈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경제적 책임감과 성실함은 평생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준 삶의 태도와 원칙이 결국 자녀들의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한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아주되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며 부모가 자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유지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